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이 모두 우상향하며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의 거대한 기회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주의해야 할 포인트와 흔들리지 않고 멘탈을 단단하게 잡고 가는 방법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점을 맞이하여 금리 인하와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본격화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반드시 수혜를 입을 업종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제도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금리가 내려가고 돈이 풀리는 시기에 우리가 절대로 포트폴리오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섹터는 바로 제약 바이오 산업입니다. 사실 우리가 2024년과 2025년을 거쳐 이번 2026년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금리 인하가 진행되기는 했지만 그 속도가 시장의 기대보다는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금리 인하 속도가 조절되면서 제약 바이오 섹터 역시 상승세를 타는 듯하다가 중간에 김이 빠지거나 멈춰서는 조정 구간들이 상당히 길게 이어졌습니다.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다가도 탄력이 둔화되며 재미없는 장세가 연출되었고 제약 바이오의 힘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구간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원래 제약 바이오는 짧은 기간 안에 강력한 폭발력을 발휘하며 주가를 수직으로 밀어올리는 특징을 가진 섹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약 바이오의 흐름은 2024년도부터 2026년으로 넘어오면서 과거와 달리 점진적이고 천천히 우상향하는 분위기를 훨씬 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금리 인하의 속도가 급격하지 않고 완만하게 조절되면서 시장의 유동성 또한 폭발적이기보다는 서서히 유입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이나 2025년에 비해서 2026년은 사실상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는 매우 중요한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에너지를 응축해온 제약 바이오 섹터가 비로소 제대로 된 전성기를 맞이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줄 시점이 도래했다고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왜 금리 인하 시기에 제약 바이오를 좋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시는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로봇과 같은 혁신 기술 업종들을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성장주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들은 아직은 막대한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더라도 기술이 성공하고 산업이 확장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이익을 흡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성장 속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러한 혁신 기업들에게 높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리스크가 크다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미래 가치를 선점하기 위해 미리미리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2차 전지나 인공지능 같은 분야들도 지금은 혁신업종으로 분류되지만 시간이 흘러 성숙화 단계에 들어서면 그때부터는 성격이 변하게 됩니다. 산업이 성숙해지면 더 이상 폭발적인 성장주가 아니라 경기를 타는 사이클 업종이나 안정적인 가치주 관점으로 옷을 바꿔 입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제약 바이오는 매 사이클마다 새로운 신약과 기술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혁신을 거듭하며 성장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마다 새롭게 떠오르는 신기술 기반의 라이징 스타들이 존재하지만 제약 바이오는 언제나 그 중심을 지키는 터줏대감 같은 섹터입니다. 혁신 업종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이자 부담으로 인해 적극적인 투자가 어렵습니다. 특히 제약 바이오나 헬스케어 분야는 임상시험이나 신약 개발과 같은 연구 개발 과정에 엄청난 시간과 자본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산업입니다. 하지만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여 이러한 필수적인 투자들이 위축되고 연구 개발의 동력 또한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인하되고 양적 완화와 같은 비둘기파적인 통화 정책이 시행되어 돈이 풀리는 시기야말로 제약 바이오 투자의 최적기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2024년 중순부터 제약 바이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드렸던 핵심적인 이유도 바로
이러한 거시적인 경제 흐름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금리 인하가 진행되는 도중에 속도가 조절되거나 잠시 동결될 수는 있겠지만 금리가 내려가는 큰 방향성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약 바이오 섹터의 흐름은 좋을 것이며 성장 잠재력이 확실한 기업이라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보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연준은 2024년 중순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꾸준히 시장에 보냈고 연말부터는 실질적인 금리 인하 조치를 단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2025년에 들어서 약 9개월에 걸친 긴 시간 동안 금리가 동결되기도 했지만 저는 그때도 인상 기조로의 전환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단지 금리 인하라는 거대한 파도가 잠시 숨을 고르는 국면일 뿐 동결이 길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바뀌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단기간에 급격하게 내리느냐 아니면 길게 늘어뜨려서 천천히 내리느냐의 차이는 주가 상승의 속도와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에 따라 제약 바이오주가 역시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긴 호흡으로 꾸준히 우상향할지의 성격만 달라질 뿐입니다. 결국 주가가 올라가는 근본적인 상승 사이클 자체가 훼손되거나 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조기 긴축에 대한 우려는 종료되었으며 올해는 금리 인하에 더해 추가적인 양적 완화까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트럼프 정권에서는 올해 봄에 세금 환급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통장에 직접적인 현금이 입금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발언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관세 부과로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소득세 감면이나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국민들의 실질 소득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금리 인하 효과가 더해지면 이자 부담은 줄어들고 가처분 소득은 늘어나 미국 국민들의 소비 심리와 투자 심리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러한 유동성의 확장은 결과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 혁신 성장 산업인 제약 바이오 섹터로 자금이 유입되는 강력한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변화하는 매크로 환경의 최대 수혜주가 될 제약 바이오를 반드시 눈여겨보고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야 합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을 분석하면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한국 제약 바이오 산업의 체질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임상 시험에 성공하면 대박이고 실패하면 바로 상장 폐지를 걱정해야 하는도 아니면 모식의 위험천만한 투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정치, 테마주와 엮이거나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아주 불안정하고 리스크가 큰 섹터로 인식되곤 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인 수혜를 입거나 사업을 통해 제대로 된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과거에는 차트만 보고 단타 매매를 하거나 소액으로 테마주를 건드리는 수준이었다면 요즘은 시장의 분위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감지해야 합니다. 이제는 실제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뽑아내고 있는 기업들이 정말 많아졌으며 이러한 실적을 기반으로 탄탄한 성장을 이어가는 회사들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이익을 꾸준히 내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미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기 때문에 단순한 꿈이 아닌 숫자로 증명하는 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인지한다면 이제는 제약 바이오를 막연한 도박이 아닌 실적을 확인하고 투자해도 좋은 진정한 의미의 성장주로 바라봐야 합니다. 투자를 시작하실 때는 변동성이 너무 큰 중소형주보다는 웬만하면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해 있는 묵직한 대장주들부터 살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10조 원을 넘어가는 거대 제약 바이오 기업은 생각보다 그 숫자가 많지 않아 희소성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최상단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그리고 알테오젠과 같은 몇몇 핵심 기업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몸집이 큰 기업들은 이미 시장에서 검증을 마쳤으며 이익 또한 꽤나 준수하게 잘 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기업은 역시 한국제약바이오의 대장주이자 위탁개발 생산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대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으며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 또한 여전히 매우 큽니다.
현재 확보된 수주 잔고와 가동률을 고려했을 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상장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시경제의 등락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은 있었지만 긴 호흡으로 보면 언제나 우상향 곡선을 그려온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와 성격이 비슷하게 위탁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다 보니 제조업 기반의 안정적이고 꾸준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심지어 이번에 미국 의회에서 중국 기업을 겨냥한 생물보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가장 큰 반사 이익을 얻을 상징적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우시그룹이 미국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입지가 좁아지게 되면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글로벌 1, 2등을 다투는 스위스의 론자나 한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최상위 기업들이 우시그룹의 물량을 흡수하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볼 때 단순히 매출의 규모가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익의 질, 즉 이익 구조가 얼마나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영업이익률 추이를 살펴보면 29%대에 머물던 수치가 작년에는 무려 46%까지 급등하며 폭발적인 마진율 개선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이익률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며 올해와 내후년까지도 40% 중반대의 높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강력하게 예상됩니다. 순이익률 또한 35% 근처에서 견조하게 유지되며 기업의 기초 체력이 얼마나 탄탄해졌는지를 수치로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이 41배 정도이지만 시가총액이 계속 늘어나고 신고가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은 이러한 고성장에 대한 정당한 평가입니다. 제약 바이오 산업 특유의 파이프라인 가치나 장부상에 드러나지 않는 무형의 프리미엄까지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충분합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물적 분할 이후 자회사인 삼성에피스홀딩스와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지면서 각자의 사업 영역에서 전문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업인 위탁 개발 생산에 집중하고 에피스홀딩스는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전담하며 효율적인 양날개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분할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이 간소화되고 각자의 영역에서 제약 없이 공격적으로 물량을 따내며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삼성에피스홀딩스 역시 올해와 내년으로 가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이 모두 우상향하는 아름다운 성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업이익률은 약 25%에서 26%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바이오시밀러 기업으로서 매우 준수한 수익성 지표입니다. 분할 직후에는 셀트리온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지만 지금은 그 격차를 줄이며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제대로 영위하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두 기업의 가치는 앞으로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바이오시밀러의 원조이자 상징인 셀트리온인데 최근 사업 구조의 다각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안주하지 않고 위탁 생산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했으며 미국의 일라이릴리 공장을 인수하며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했습니다. 미국 현지 공장 확보는 수주 계약을 원활하게 따내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관세 장벽이나 무역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신의 한 수입니다. 이미 잘하고 있던 시밀러 사업에 위탁 생산 능력이 더해지면서 생산 효율성과 매출 볼륨이 동시에 커지는 강력한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삼성은 위탁 생산에서 시밀러로, 셀트리온은 시밀러에서 위탁 생산으로 서로의 영역을 침투하며 덩치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셀트리온의 주가가 오랜 기간 잠들어 있었지만 탄탄한 실적과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들이 쏟아지며 드디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러한 실적 랠리는 올해와 내년까지 멈추지 않고 이어질 것입니다. 셀트리온은 단순히 이익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부채 비율 또한 현저히 낮게 유지되고 있어 재무적 건전성 측면에서도 매우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영업이익률의 성장세는 더욱 놀라운데 13%대에서 시작하여 27%를 거쳐
33%까지 가파르게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이익률 또한 11%대에서 26%대까지 상승하며 마진율이 대폭 개선되고 있음에도 주가 수익 비율은 여전히 32배 수준으로 저평가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긴 침묵을 깨고 바닥을 다진 후 이제 막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초입 구간이라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매우 강력합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플랫폼 기업의 대장주를 꼽자면 단연 알테오젠을 빼놓을 수 없으며 그 위상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매출 1위, 의약품인 키트루다의 제형을 정맥주사에서 피하주사로 변경하는 독보적인 기술을 통해 블록버스터급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러한 기술 수출을 기반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영업이익 1조 원 달성도 거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영업이익 1조 원을 넘어서면서 시가총액 50조 원 시대를 열었던 것을 상기해보면 알테오젠의 미래 또한 밝습니다. 부채 비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이익 구조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65%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고마진 사업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플랫폼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인 확장성을 바탕으로 하나의 계약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계약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25조 원 정도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주당 100만 원 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또한 최근 제약 바이오 시장의 가장 뜨거운 트렌드인 비만 치료제 분야와 엮이며 ABL 바이오가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는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의 대규모 기술 수출을 성공시키며 플랫폼 기업 중 리가 바이오보다 먼저 시총 10조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약 11조 7천억 원 수준으로 기술 수출에 따른 선급금 수령과 함께 재무 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주력 기술인 이중항체 그랩바디 플랫폼이 일라이릴리와 같은 초대형 기업과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은 기술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입증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일라이릴리뿐만 아니라 다른 다국적 제약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업과 계약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플랫폼 3대장 중 하나인 리가바이오 역시 든든한 모기업 오리온이라는 뒷배를 확보하며 안정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바이오 벤처의 가장 큰 리스크인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꾸준하게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기에 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7조 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지만 보유한 파이프라인의 가치와 성장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랠리가 충분히 가능한 구간입니다.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 그리고 리가 바이오로 이어지는 플랫폼 기업들은 확장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호재가 나올 때마다 주가를 밀어 올릴 것입니다. 시가총액 10조 원 클럽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SK바이오팜 역시 미국 시장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독자 개발한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가 미국 FDA의 임상 문턱을 넘고 현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며 외형 확장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특히 파트너사를 거치지 않고 미국 현지 판매망을 직접 구축하여 직판 체제를 갖춤으로써 수익성을 극대화한 전략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매출 증가는 물론이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닌 숫자로 실력을 증명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익 구조를 살펴보면 영업이익률이 10%대에서 29%, 39%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며 고수익 구조로 완전히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과거 일회성 이익으로 인해 순이익률이 일시적으로 높았던 적이 있지만 이제는 본업의 성장을 통해 구조적으로 탄탄한 이익을 내는 구간입니다.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5배 수준으로 가파른 이익 성장세와 비교해 보았을 때 여전히 저평가 매력이 충분한 구간이라고 판단됩니다. 유한양행 또한 시가총액 9조 원대를 기록하며 10조 원 돌파를 넘보고 있는 한국제약바이오의 전통적인 강자이자 핵심 우량주입니다. 2024년까지는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였지만 2025년부터 FDA 승인 모멘텀과 함께 실적이 폭발적으로 턴어라운드하기 시작했습니다.
폐암 치료제 렉나자와 존슨앤드존슨의 리브리반트 병용 요법이 미국 승인을 획득하면서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정맥 주사가 아닌 피하 주사 제형으로의 변경 승인이 이루어지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로열티 매출이 유입되어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알테오젠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피하 주사 제형 변경은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주가 상승의 촉매제입니다. 출시 이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항암제 중 하나로 평가받는 만큼 파트너사인 존슨앤드존슨과의 시너지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한양행의 렉나자 성공 스토리를 논할 때 원개발사인 오스코텍의 수혜 가능성 또한 절대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스코텍은 비록 주가의 변동성이 큰 편이기는 하지만 유한양행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하며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부채 비율이 낮고 영업이익률이 40% 중반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무적인 매력도와 이익의 질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유한양행이 아직 횡보 구간에 머물러 있지만 실적 성장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오스코텍 역시 신고가 영역을 향해 다시 한번 힘차게 도전할 것입니다. 한미약품 또한 최근 한 차례 상승 이후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레벨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상태입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경신해 나가고 있으며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이 모두 우상향하는 모범적인 성장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낮고 이익 구조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에는 이러한 가치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높은 주가가 부담스럽다면 ST팜과 같은 알짜배기 위탁 개발 생산 기업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HK노엔이나 녹십자 같은 기업들도 시가총액 조 단위의 든든한 체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15개 남짓의 종목들은 모두 적자가 아닌 흑자를 기록하며 구조적으로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들입니다. 물론 올릭스나 D&D파마텍처럼 비만 치료제 이슈와 엮이며 주가 탄력이 좋은 기업들도 있지만 적자 기업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초보 투자자분들이 감당하기에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의도적으로 배제했습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잃지 않는 투자를 통해 계좌를 안전하게 불려나가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월에는 제약 바이오 업계의 최대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어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기대됩니다. 이미 미국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며 박스권을 돌파했다는 것은 글로벌 자금이 바이오 섹터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이라는 거대한 순풍을 타고 제약 바이오 섹터는 올해 가장 화려한 꽃을 피우는 주도 업종이 될 것입니다. 혼자서 종목을 분석하고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무료 텔레그램 방을 개설하여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JP모건 컨퍼런스 관련 상세 분석뿐만 아니라 2026년 유망 산업 트렌드와 로봇 산업 분석 자료까지 모두 제공합니다.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복잡한 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하여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전혀 없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 덕분에 채널이 빠르게 성장하여 곧 구독자 2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더 돈이 되는 정보로 보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짧은 응원 댓글 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는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수익을 내야 저 또한 성장할 수 있다는 상생의 마인드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정진하는 주식장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제약 바이오 시장의 기회를 함께 분석해본 주식장인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수익 가득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